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속 확률 분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포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 식을 보시면은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될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m이 있는데 이것은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2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얘가 왜 갑자기 들어가 있지, 알파벳이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 나와 있듯이 2라는 것은 여러분이 미적분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2.718 이렇게 나가는 어떤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같은 어떤 무리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는 것은 그냥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식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식으로 뭔가 계산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냥 이 식은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것은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기는 거고, 가운데 평균 m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러한 종 모양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 거냐면, 정규분포는 normal distribution 이라고 해서 이 첫 글자 n을 따와서 n이라고 써주고, 각각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n하고 30,4 이렇게 쓰여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분포는 평균이 30인 거고 표준 편차가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라고 쓰여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2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서 표준 편차의 제곱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다음과 같은 곡선 모양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앞서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배웠듯이 이 면적이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가 전규 분포 곡선이 특징을 갖기 위해서는 이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은 첫 번째로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 된다, 요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어떤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이 곡선의 넓이가 결국에는 둘러싸인 부분, 이 확률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P, A에서 B까지의 확률은 X축과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 요거 세 가지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보시면, 자, 표준 편차와 평균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지를 한번 관찰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 달랐을 때 이 두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폭, 요 모양, 종 모양의 폭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정규분포 곡선이 평균 m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에 따라서 그냥 평행이동되는 이런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평균이 일정하다. 그래서 대칭축은 다 일정한데 표준 편차가 다 다르다고 한다면, 자, 이럴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 종 모양의 폭이 좁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높이가 가장 많이 올라온 게 표준 편차가 가장 작다. 그래서 가장 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다. 왜냐하면 이 표준 편차가 이 대칭축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는 똑같고 그냥 평행이동 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평균이 일정할 때는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넓게 더 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모양이 더 옆으로 더 길게 뻗어 나가고 여기가 낮아져요.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것을 똑같이 유지해줘야 되니까 이러한 모양이 된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사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더 뻗어나가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 파란색부터 파란색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빨간색부터 빨간색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둘 다 넓이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작은 구간 안에서 넓이가 1이 나와야 되니까 평균일 때의 표준 편차 값, 이 높이가 커질 거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져야 전체 넓이가 똑같이 1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해서 나와 있는 요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3번, 4번은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그 다음에 x축과의 사이의 넓이는 1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면 평균의 값이 달라지면서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자, 평균이 일정할 때는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문제 1번 보시면 평균이 가장 큰 것과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을 각각 말하시오. 자, 평균은 이 대칭축 자체가 평균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의 평균들을 비교하시면 4번일 때의 평균이 가장 클 거라는 거죠. 대칭축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평균이 가장 큰 것은 얘는 4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자, 표준 편차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얘가 낮다. 이 높이가 낮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높이가 낮고 멀리 퍼져 있는 걸 찾으시면은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거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것은 작을수록 근처에 많이 몰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4번이 가장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 표준 편차가 큰 것은 1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표준 정규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중에서 어떠한 정규 분포가 있냐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1인 이러한 분포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상황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게 되고, 자, 우리가 어떤 정규 분포라는 것을 이제 찾았는데 아까 봤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1, 2, 3, 4를 보시면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이 식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1번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 식을 가지고 와서 넓이를 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식을 가지고 와서 넓이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표준 편차랑 평균이 달라질 때마다 매번 이 복잡한 식을 가지고 와서 이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상태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식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면은. 그러면 아까보다 식이 훨씬 간단해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미적분에서 적분을 배우게 되면은
이 상태의 그래프를 적분한다. 넓이를 구하는 것과 아까 그 식을 넓이를 구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식 자체가 훨씬 간단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넓이 구하는 게 쉽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거고,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에서 삼각함수 표를 읽는 방법, 아니면은 중학교 때 제곱근표를 읽는 방법 등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72까지의 확률을 구하자라고 하면은 얘는 요만큼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0부터 1.72. 그래서 0부터 1.72를 세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평균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부터 0까지의 확률이나 0부터 g까지의 확률이나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률을 구하고자 할 때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 0, 1을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자. 자,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건 지금 표현되어 있듯이 요만큼, 이 2보다 작은 요만큼을 다 구하자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0 이상 2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고 더하기,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는 확률이라는 게 0부터 x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상황에서 요 g까지의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 2까지의 확률이 나와 있는 거죠. 요만큼의 확률만 나와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를 구하는 것이 요거를 또 어차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거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의 확률은 0.5, 0보다 큰 쪽의 확률은 0.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가 되고, 더하기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정규분포 표를 보시면 0.4772가 됩니다. 그래서 0.4772, 그래서 0.977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1부터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이라는 건 결국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과정,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다룰 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0.3413 이렇게 나오고, 0부터 1.5까지의 확률은 0.774, 0.4332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얘가 0.7745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g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0.5, 그러니까 이제 표로 표현을 해보면,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을 때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자, 평균이 0이니까 자,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모양이 되고, 그러면 이만큼이 0.5가 됩니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확률은, 자, 1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만큼 요 빨간색 부분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0.5에서 뭘 빼줄 거냐면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 표준 정규분포 표를 봤을 때 1.00, 여기 0.3413 여기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0.5에서 0.3413을 빼주시면 되니까 얘는 0.158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g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0부터 g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만큼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2배의 0부터 1.96까지의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부터 1.96까지의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은, 자, 1.96에 해당하는 게 이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1.96은 0.47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0.475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은 2 곱하기 0.475 계산하시면 0.95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 1.9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숫자가 된다. 이렇게 그냥 잠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g가 정규분포 0, 1을 따를 때, 자,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자. 자,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668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어디 특정한 a가 있어서 요만큼 확률이 0.0668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0.5에서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그게 0.066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0부터 a까지의 확률이 0.5에서 0.0668을 빼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빼주시게 되면 0.4332가 되고, 0.4332는 아까 위에서 1.5까지의 확률이었죠. 그래서 a가 1.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38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자,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a가 이렇게 있어서 이만큼의 확률이 0.9938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파트로 나뉘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5가 무조건 고정인 거죠. 이만큼. 그러면 이 위쪽 0부터 a까지의 확률이 얼마다? 요만큼의 확률이 0.4938이다. 자, 따라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0.5 더하기 0.4938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더하기 0부터 a까지의 확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0.5인 거고 얘가 0.4938. 그러면 0.4938의 확률은, 자, 우리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0.4938, 여기 4939 요 정도 되겠죠. 2.5 정도. 그래서 2.5다. a가 2.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표는 제가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라서 약간 수치가 5째짜리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소수점 4째짜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2.5에 해당하는 값이 0.4938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라는 것을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것이고, 이것을 어떤 확률 변수 x가 요렇게 변한다 라고 했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g라는 것을 계산해 보시면 2에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잘 배웠듯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분의 1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평균이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VG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얘도 V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 Vx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이었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결국 이 G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을 때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때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를 가지고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 줄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G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거다. 그래서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화는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주는 것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시면은,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70 이상 80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표준화라는 것을 해주게 되면은, 자, 5분의 지금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거고 평균이 70이죠. 그러니까는 5분의 x 빼기 70이 5분의 70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5분의 80 마이너스 70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0부터 g가 되는 거고 2가 된다.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아까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2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0.477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얘는 P 10분의 106 빼기 120 가운데는 G로 바뀌고 10분의 142 빼기 1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4부터 22니까 2.2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자, 얘는 확률이 P의 마이너스 1.4부터 G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0부터 2.2까지의 확률을 더하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다시 쓰면 0부터 1.4까지의 확률을 구하자, 그리고 0부터 2.2까지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1.4까지의 확률은 1.4는 0.4192, 그래서 얘는 0.4192 더하기 2.2까지의 확률은 보시면 2.2가 여기서 0.4868,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더해 주시면, 죄송해요, 여기 4861입니다. 4861 제가 2.22로 봤네요. 4861.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해 주시게 되면은 0.8905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9053이 정답이 된다. 자, 2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PG가 10분의 135 빼기 1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G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고, 자, 얘는 0.5에서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구나. 자, 0부터 1.5까지의 확률은 위에서 한번 구했죠? 자, 1.5는 0.4332. 그래서 0.5에서 0.4332를 빼자. 얘가 0.066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시면은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270,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n이 270, 40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250 이상, 280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P G가 250 이상, 280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얘는 P의 40분의 250 빼기 270 40분의 280 빼기 270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0.5부터 여기는 10이니까 0.25까지의 확률. 그럼 얘는 0부터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의 확률과 0부터 0.25까지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0부터 0.5까지의 확률과 0부터 0.25까지의 확률을 더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0부터 0.5까지의 확률은 0.1915가 되고 0부터 0.25까지 확률은 0.0987이래요. 그래서 더하시면 0.2902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과수원에서 배 한 개의 당도가 12브릭스이고 표준 편차가 2브릭스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n이 12,2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중에서 당도가 13 이상인 것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PG가 X가 13 이상의 확률을 구하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얘는 PG가 2분의 13 빼기 12 그러면은 PG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0.5에서 0부터 0.5까지의 확률을 빼자 이렇게 되는 거고, 0.5에서 0.5까지의 확률은 아까 0.192로 이렇게 되죠. 얘 빼주시면은 0.308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요게 이제 확률이니까 몇 %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100 곱해주시면 30.85%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 보시면은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와 평균의 차이가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결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고, 0.6826 68% 정도의 확률이고, 이 시그마 그래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은 0.9544, 3배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은 0.997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이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G라는 것을 시그마 분의 X 빼기 M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얘가 PG의 절대값이 양쪽 시그마 나눠주시면 1이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 양변 시그마 나눠주시면 G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도 양변 시그마 나눠주시면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확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시면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다음이 성립하도록 상수 K의 값을 구하자. 자, 양변 시그마 나눠주시면 P의 G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0.9876이다 라는 거고, 얘는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확률이 0.9876이라는 건데, 얘는 다시 2 곱하기 0부터 K까지의 확률이 0.9876이다. 자, 양변 2 나눠주시면은 P에 0.493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0.4938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2.5
2.5가 0.4938이었죠. 그래서 K는 2.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항분포에 대해서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자, 이항분포라는 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얘가 평균이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 평균이 1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둘이 곱하면은 1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5분의 8. 죄송해요. 50 곱하기죠. 그러면은 8이 나오는 거죠, 8. 그래서 분산이 8이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2루트 2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규분포 10이고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루트 2인 이러한 분포랑 비교했을 때 모양이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자, 이항분포라는 것이 n이 충분히 크다면 이 이항분포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항분포가 있을 때 얘를 시행의 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점 정규분포와 가까워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때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냥 시행의 수가 많이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시면 n이 50일 때는 이 모양이 종 모양에 더 가깝죠. 10일 때나 25일 때랑 비교했을 때 50일 때의 그래프 모양이 정규분포랑 모양이 더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이 40%다. 자,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가 어떻게 따르게 되냐면, 학교 학생 150명 중에서 그러면은 시행의 수가 150, 그 다음에 확률이 5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에 자, 둘이 곱하시면은 60, 그 다음에 5분의 3을 곱해주시면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인 분포가 되는 거고, 따라서 자, x가 6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자. 얘는 g가 6분의 66 빼기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 g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0.5에서 1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1까지의 확률이 0.3413, 그래서 0.5 빼기 0.3413이다. 그래서 0.158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영화의 관람객 90%가 청소년이라고 할 때 100명 중에서 청소년이 9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가 100, 그 다음에 확률이 10분의 9를 따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00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크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계산하시면은 평균이 9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여기다 10분의 1 곱하니까 9에다가 루트 씌워서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96 이상의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P의 G가 3분의 96 빼기 90, 그러면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고, 0.5에서 2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라는 것은 아까 얼마였냐면, 여기서 보시면 자, 2가 0.477이 그러니까 0.5에서 0.4772를 빼자. 그러면은 답이 0.022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은 무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평균이 59.6,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얘는 59.6, 10의 제곱,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 거고, 자, 왕란일 확률을 구해보자. 자, 왕란일 확률이라는 것은 x가 6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 거니까 g가 10분의 68 빼기 59.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빼주시면은 8.4가 되고 0.8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0.5에서 0.84까지의 확률인 0.3을 빼주시면 되니까 0.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 1을 이용해서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400개 중에서 왕란으로 분류되는 계란 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면서 0.2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400이라는 숫자는 크니까 근사를 시키면은 둘이 곱해서 80, 0.8 곱해주면 64니까 8의 제곱,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00개 중에서 90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제 x가 9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 pg가 8분의 90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g가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 1.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고, 얘는 0.5에서 1.25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1.25까지의 확률을 찾아보시면 자, 1.25가 이렇게 와서 0.3944 그래서 0.5에서 0.3944를 빼주시면 0.1056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은 정규분포랑 유사해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